입장을 바꿔서 당신 아버지 산소를 내가 쫓아가서 다 파헤치면 당신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땅에 그리고 내 가슴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묻힌 곳이 파헤쳐져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을 부르짖습니다. 청주 형무소 학살 사건 그 이후 땅 아래 묻힌 도장골의 70년 세월을 되짚어 봅니다. 도장골은 청주시 남성면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아래 운영 중인 식당 몇 길을 따라 올라오면 바로 문제의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아래 묻혀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를 둘러보니까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장소는 1950년 6.25 발발 직후에 대한민국 군인 경찰들이 청주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정치범 100명을 학살한 장소입니다. 2005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이 현장을 보존하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9년 현재 청주시가 이 현장을 심하게 훼손을 한 상태죠. 해방 후 1950년 청주 형무소에는 우익단체, 정치범 등 갖가지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재소자들이 북한군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800여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 만행의 희생자인 800여 구의 유해 중 100구 이상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도장골. 하지만 지금 이곳에선 수해를 방지하는 사방댐 공사와 나무를 베어내는 벌채가 이루어져 유해 보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여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 우측 산에 벌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임도를 따라서 제가 여기를 와 보니까 요 산 밑에 그 봉분이나 이 아래는 말짱해요.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돌아갔죠. 그 무렵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전벽화가 되고 땅을 막 깔아뭉개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뭐 파헤치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엄청나고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좀 봉분 같은 게 한 3개가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무렵에 요 산자락 끝에 이렇게 이제 완경사로 쭉 내려가고 우측에 봉우리가 뭐 봉분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예. 동고스러움한 봉우리가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봉분 같은 게 있었던 게 여기 요 울음이겠죠. 여기서 둥그러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디라고 추정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곳에서는 아래로는 사방댐, 위로는 벌채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2017년 폭우로 인한 수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 벌채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봉분 세계와 유해 매장지임을 알리고 훼손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를 발견했다면 공사는 중단되었어야 했겠죠. 그때 뭐 17년도 수해 때 이미 떠내려가고 다 다리 같은 건 다 찌그러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유족분 한 분이 뭐 거기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실제로 2017년 폭우로 인해 표지판은 심하게 훼손돼 공사가 시작되고 인부들이 발견했을 때는 매장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 이 일에 능통한 꾼이었다면 3개나 되는 봉분은 알아차려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네요. 저희 무조건 묘 나오면은 그 자리는 무조건 피해가요.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봉분에 나무 같은 게 자라 있어도 그 묘자리는 피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봉분이 있었다는 표시도 하나도 없었고 일칸분도 쓰러져 있고. 2018년 6월 공사가 시작되기 전 CJB 뉴스에서도 도장골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그 당시에 봉분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7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지라 봉분은 사건 관련자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정한 법규가 없으니 사방댐이나 벌채 모두 허가를 막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유해 매장지는 그 흔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유족들은 나무를 다 베어버린 이 땅처럼 그 마음이
황량하기만 합니다. 그런 공사를 하려면 무용고묘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관계자나 또는 유가족한테 알려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고 그 매장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크게 파헤치고 덮고 이렇게 훼손한 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형법의 재물 손괴죄와 장사악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런 행위입니다. 유족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소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유족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주시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벌차를 허가했던 청주시 공무원, 벌채를 진행한 산림조합 담당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청주 산림조합 과장님이랑 같이 출장을 나갔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세워져 있는 표지판 하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청주시랑 의원회에다 문의했는데 뭐 벌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현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받아들이고서 저는 허가를 냈었던 거죠. 희생지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유족이 관련되어 있는지는 뭐 연락을 취할 방법은 생각을 안 했죠. 8개월차 주무관의 판단 기준이 된 산림조합 담당자의 한마디. 문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없음을 확인한 산림조합의 그 문의는 어디까지였던 걸까요? 거기 보면 어쨌든 훼손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봤죠. 진실하회위원인가 거기도 알아봤었는데 그때 그게 해체됐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그리고 그 벌채는 상관없다 이렇게 오케이를 받아서 내가 조사를 더 했던 거지. 그 조사 과정에 유족에게 연락이란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청주시와 산림조합이 저마다의 이유로 회피를 하는 통에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해졌습니다.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 청주시장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간판에. 그러니까 그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모르겠네. 유해 매장지에서 3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훼손과 관계가 없다는 사방댐.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 현장에 찾아간 담당자도 표지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안내판이 있다고 이제 얘기는 들어가지고 제가 그 위치를 찾아봤는데 그 근방에는 저희 사업지 근방에는 없어서 계곡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안내판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이며 면사무소까지 표지판에 대해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지만 부재. 시청에서 받은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해도 연락 두절이었답니다. 그러나 청주형무소 과거사 유족회의 연락처는 올 1월 갱신된 상태. 이를 도에서는 갖고 있었지만 시는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번호로 이제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연락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제 바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이제 저희 사업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관리도 안 되고 도장골이 유해 매장지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표지판. 그러나 현장 관리, 법, 유족 연락처 통합 등 단계마다 무관심이 켜켜이 쌓여 표지판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고 이는 유족들의 마음에 또다시 못을 박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위원회가 폐지된 지 이제 10년차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 업무가 이제 거의 뭐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는 맞죠. 지금도 국회에 과거사법 올라가는 있는데 과거사 특별법 통과 투쟁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유족분들은.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많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민간인 학살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야 밝혀진 일입니다. 이마저도 2010년 이후엔 작업이 중단된 상태죠. 홍우영 유족회장의 아버지 홍가륵은 의열단에서 김원봉과 함께 조국의 해방에 앞장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불법적인 학살이었으나 수십 년에 걸쳐 적색분자로 오인됐던 이들의 죽음. 유해 매장지 훼손은 이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무조건 이거 발굴해라. 흙 다 긁어내고 찾아내놓고 그러라고 얘기하고 내가 돌아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나이 먹은 놈이 눈물 흘린다는 게 창피스러워서 조용히 눈물 흘렸어요. 솔직한 얘기. 현재 발굴해야 할 70년 전의 유해는 충북에만 7,329, 87개의 매장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유해 매장지는 몰라서 훼손되어야 하는 운명일까요? 그래서 안됨을 아는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아산에서는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매장지에 모여 발굴을 진행 중인데요.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야 처음 이곳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한 유족에게 매장지는 아버지의 산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족이다라면은 그 제약받는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등산 가방을 메고 등산객 행세를 하고 이리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등산복 차림으로 꽃 한 송이 사고 그냥 소주 한 병 사고. 매장지를 파낸다고 해서 무조건 쉽게 유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에 긴 세월이 흘렀으니 땅 위에 많은 것이 쌓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유골을 한 조각이라도 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유해려니 그 위안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래도 이 과정에 시의원, 시장, 자원봉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니 이는 또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일까요? 이제 안 나와도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이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저희 입장에서 많이 이해해 줬던 분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제 가슴에 안고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잊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 그 죽음을 마음껏 슬퍼할 수 없었던 후손. 똑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유해가 발굴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지원법이 국회를 10년간 표류하는 지금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이 갖는 작은 관심입니다. 2010년에 과거사 지원법이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발굴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발굴을 못했는데 지자체가 그 자기네들이 조례를 갖고 있어요. 유해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지자체 장이나 또는 의회에 계신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 발굴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이 있고 못하는 지역이 있죠. 따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똑같이 발굴을 하려면은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